네, 수요일에 만나는 보약 같은 뉴스 허준 보감 시간입니다. 경향신문의 허남설 기자, 헤럴드 영재 박준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이 두 분의 기자께 물어보고 싶은 거 언제든지 샵 0945로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 대신해서 물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허남설 기자가 뽑아온 뉴스부터 볼까요? 허남설 기자님, 자, 오늘 첫 번째 뽑아온 뉴스는 어떤 소식입니까? 네, 최근에 총격으로 되게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이제 총격으로 미국 청년 보수 정치인의 어떤 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찰리 커크. 예, 찰리 커크가 최근에 총격을 당해 숨졌는데 이게 굉장히 충격을 준 사건인데 이제 그 찰리 커크를 추모하는 공간이 서울 한복판에 생겼다가 사라지는. 아, 그래요? 그런 사건이 좀 있었습니다. 어찌된 사연이에요? 이게 언제 추모 공간이 생긴 거예요? 네, 바로 그저께인데요. 그 자유대학이라는 단체가 그 우리나라 국보 1호죠. 숭례문 남쪽 광장에 이 추모 공간을 마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추모 공간에 보면은 이제 찰리 커크의 사진과 태극기, 성조기, 뭐 화환, 그리고 그 마가 구호 있잖아요. Make America Great Again. 이거를 패러디해서 한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런 구호로 꾸민 재단을 세웠고요. 이런 재단에서 이제 사람들 조문을 이제 받은 겁니다. 근데 이 자유대학이라는 단체가 보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활동이나 그리고 또 최근에 명동에서 좀 논란이 많이 됐었죠. 반중, 혐중 시위에 참여했던 그런 단체입니다. 이 자유대학이 추모문에서 밝혔는데 이 찰리 커크가 정치적 참여와 책임의 주용성을 일깨웠고 전 세계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전파했다. 이 찰리 커크가 심은 자유의 씨앗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 우리는 싸울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상주 역할을 맡은 사람들도 있었고 조문객들을 일일이 맞이했다는데 조문객들이 많았습니까? 네, 조문객들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에 따라 좀 온도차는 있겠지만 생각보다 많았다. 이렇게 좀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 특히 좀 외국인들이 많이 관람할 수 있는 숭례문이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보기에 좀 낯선 풍경이 아니었나 이런 평가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물론 이제 지금 정치적 주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금 총에 맞고 숨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총격으로 살해한 범인은 잡혔다고요? 네, 잡혔습니다. 네, 총격을 한 범인이 20대 초반에 이제 또 청년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뭐 살인의 동기나 이런 것들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요. 자,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 가운데 이제 커크를 추모하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그 생각 외로 그 추모 현장에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이 좀 모여드는 그런 풍경이 있으면서 이제 언론 보도에 이제 현장을 취재한 내용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조금 이것에 대해서 낯설어하는 그런 반응을 좀 보이게 했습니다. 뭐 예컨대 언론에 나온 걸 보면은 40대 뭐 이탈리아인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미국이 더 이상 유럽과 함께한다고 느껴지지 않는데 이런 비슷한 처지에 있는 한국에 마가를 지지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라는 게 참 놀랍다. 뭐 이렇게 얘기한 분도 있었고 또 미국에서 온 70대 같은 경우에는 전날에 전쟁 기념관을 방문했다가 이 장소에 왔었나 봐요. 그래서 전쟁 기념관을 굉장히 감동적으로 봤는데 근데 오늘 이 모습을 보니 좀 실망스럽다. 이런 반응을 보인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박준규 기자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도 지난해 이제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 이제 저희가 여의도 현장 취재도 하고 뭐 한남동 관저 등등 갈 때마다 굉장히 시위가 양극화되어 있는 모습을 목격을 했고요. 이제 누구나 지금 정치적 양극화와 그러니까 정치인들뿐만 아니고 기성 정치인들 말고 시민들도 양극화가 되어 있다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데 미국에서 극우적 발언을 했던 인물을 한국 젊은이들이 이제 추모한다는 것 사실 자체가 전 세계적인 어떤 정치적 양극화가 공통적으로 지금 좀 연출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점점 더 양극화되고 있고요. 물론 자기와 정치적 색깔이 다르다고 해서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되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커크 죽음과 관련해서는 논란에 휩싸인 인물들이 더 있더라고요. 세계적인 록밴드 콜드플레이의 보컬 크리스 마틴이요. 어떤 말을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콜드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지난 4월에 내한 공연을 무려 그 당시에 6차례 했는데 그때 고양 운동장을 굉장히 꽉꽉 채워가지고 거의 한 3만 명에서 5만 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곳인데 여기를 꽉꽉 채웠다는 거는 거의 국내 그 K-팝 톱 가수의 인기에 버금가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 콜드플레이의 보컬이 최근에 그 미국 음악 전문 매체 롤링스톤에 그 보도된 바에 따르면은
영국 런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이제 공연을 하다가 예. 두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면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손을 들어서 세상 어디든 사랑을 보내고 싶은 곳에 사랑을 전하자. 근데 그러면서 한 말이 의견이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을 보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찰리 코크의 가족에게도 사랑을 보낼 수 있다. 예. 이렇게 찰리 코크를 인용하는 바람에 좀 이 발언이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에게 위로는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예. 그런데 미국 내에서는 이게 큰 찬반 논쟁으로 논란이 됐다고 해요. 어떤 내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콜드플레이의 어떤 색채와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콜드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보면은 계속 진보적인 성향의 목소리를 내온 이런 밴드라고 좀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최근에 그 월드 투어의 컨셉 같은 경우에 보면은 굉장히 친환경적인 기후 위기를 의식해서 네. 그 공연장에 필요한 전력을 관객들이 발구르기 동작으로 만들도록 한다든지 예. 아니면 관객들에게 나눠주는 전자팔찌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100% 수거하는 것을 목표로 공연을 진행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서 친환경적인 목소리도 많이 내고 뭐 반전이나 아니면 성소수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이런 목소리를 많이 내왔는데 네. 이런 콜드플레이가 찰리 커크를 언급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논란이 커진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 지지자도 공화당 지지자도 누군가를 애도할 자유는 있는데 뜻밖의 공격을 당하는 유명인이 또 있다고요? 네, 그 많은 분들이 아실 건데요. 유명한 마블 시리즈입니다. 예, 예. 뭐 가오갤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 아.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시리즈의 주인공 크리스 프렛이 SNS에 찰리 커크와 그의 아내 어린 자녀들을 위해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한다 예. 이런 글을 올렸다가 이제 뭐 사람들이 마블에서 당신이 해고되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반박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지금 뭐 좌우지정으로 워낙 나눠져 있어서 죽음을 놓고도 이렇게 네. 서로의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치 문화가 좀 더 분열로만 치닫는 모습이 좀 안타까워요. 예. 자, 계속해서 경주 에이펙 관련해서 바가지 요금주의보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중희 기자가 가져온 소식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 메가 이벤트죠. 경주 에이펙이 한 달쯤 한 달이 남아 예.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이제 경주 숙박업소들 예.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라는 보도가 지금 이제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요. 최근 한 신문이 경주의 숙박업소 70여 곳을 이제 분석을 좀 했습니다. 요금을 지금 얼마 받고 있는지. 그래서 9월에 평균 가격하고 10월 말에 이제 에이펙 행사가 열리는 이제 즈음해서의 평균 가격을 비교를 좀 해봤더라고요. 예. 그랬더니 이달보다 다음 달 숙박비를 2배 넘게 올린 곳이 13곳이나 됐다. 그리고 이를테면 뭐 이달 기준으로 평균 3만 원 정도면 하루 숙박을 할 수 있었던 모텔이 다음 달 말에는 11만 원을 내야 이용이 가능했고요. 뭐 예. 8만 원짜리 비즈니스 호텔은 26만 원. 그리고 14만 원짜리 또 숙박업소는 에이펙 기간 동안 32만 원 정도를 내야 묵을 수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예. 물론 이거는 아직 그 빈 객실이 남아 있는 숙박업소 기준이고 대부분의 그 주요 행사가 열리는 경주 본문단지 근처에 있는 주요 숙박시설들은 빈방이 없는 상태이긴 하고요. 예. 숙박 요금이 한 2-3배 오른 걸로 보입니다. 예. 과거에도 축제 때마다 바가지 요금 논란은 계속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사실 뭐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바가지 논란 항상 나왔던 얘기고 휴가철이나 뭐 이제 행락철 예. 축제 시즌마다 바가지 논란은 항상 이제 기사화가 되고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경주에서는 이제 매년 봄에 벚꽃 축제가 크게 열립니다. 그때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놀러 가는데 예. 그 기간에 한시적으로 푸드트럭이나 노점들을 운영하고 거기서 음식을 팔 수 있게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판매하는 음식값이 너무 비싸다는 이야기들도 뭐 나왔었고요. 작년 4월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됐던 게 사실 논란이라는 말 붙이는 것도 좀 이제 우스운 측면도 있죠. 좀 얘기가 많이 됐던 게 경주 벚꽃 축제를 왔는데 15,000원짜리 닭강정을 시켰는데 욕 나온다. 예. 뭐 이런 게시글이 굉장히 많이 화제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사 먹은 닭강정인데 데우지도 않고 주고 닭강정 몇 조각
원밖에 들지 않았는데 15,000원이나 받는다. 이런 식으로 어떤 작성자가 이제 자기가 글을 써서 올렸던 건데요. 뭐 댓글에서는 대부분 이제 동조하는 댓글들이 달리죠. 바가지 요금 맞다. 나도 그런 적 있었다. 뭐 시는 저런 거 단속 안 하고 뭐 하냐. 뭐 이런 비판의 글들이 빗발쳤고 사실 요새 이제 이런 온라인에서 이슈가 되면 지자체들은 굉장히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경주시가 위생지도와 바가지 요금 예방을 위해서 좀 계도 활동, 특별 점검을 하겠다라고 밝혔던 일이 있었습니다. 네. 이 바가지 요금이라고 이제 이 여름 휴가 때도 기사가 많이 되고요, 논란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법적으로 바가지 요금을 만약에 요금을 크게 올린 그 상인이나 여기에 뭐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법적으로 가격을 뭐 상한선을 제시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고요. 결국 모든 이제 시장 가격은 시장에서 판매자와 소비자가 결정하는 게 기본 원리긴 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런 특별한 시즌에는 이 음식을 만들어 파는 분들이나 어떤 숙박 공간을 제공하는 분들이 소위 이제 대목이죠. 대목이니까 그거를 좀 활용하려는 이제 뭐 유인이 있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뭐 제도적으로 가격을 이만큼 이상 올리지 마시오라고 할 수는 없죠. 그거는 법적으로 못 박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행정이 작동을 해서 상인들의 어떤 협조 그리고 소위 이제 착한 가격으로 영업을 해도 잘 만들고 맛있게 음식을 대접을 하면 손님들이 좋아하고 그런 문화들이 전반적으로 퍼질 수 있도록 좀 문화를 조성하는 노력들을 지자체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여러 행사들이 많은데 그 행사 때마다 이 음식 가격 논란이 계속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상인이 이러시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곳을 가보면 아주 싸고 맛있는 음식으로 관광객들을 맞이하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좀 자정 노력이 좀 필요한 대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에이펙 행사는 또 워낙 큰 행사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지금 뭐 바가지를 씌운 그 상인 개인의 잘못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많지만 사실 이게 구조적인 문제를 좀 봐야 한다. 구조적인 문제요. 이런 얘기들도 좀 있습니다. 뭐 예컨대 그 지역 축제 같은 경우에 이제 굉장히 그 현장에서 바가지 요금이 논란이 될 때가 많은데요. 뭐 과자 한 봉지를 7만 원에 팔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과자 한 봉지 7만 원 어디예요? 저 처음 들었어요. 큰 1kg가 넘는 그런 과자였습니다. 그런 과자였는데 근데 뭐 여기에 보면은 이제 축제에서 그 장사하는 자리를 연결해주는 브로커들이 폭리를 취한다든지 이런 일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릿세를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비용이 올라가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외지에서 이렇게 업체들이 와서 장사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분들도 거기에 이동하고 체류하고 이런 비용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다. 많은 분들이 화가 나셨겠지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런 뭐 항변도 있죠. 그러니까 어떤 축제 기간 동안에 대량으로 음식을 조리해서 이제 내야 하는 입장에서는 또 이제 뭐 노점에서 푸드트럭에서 충분히 식자재를 확보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이제 식당에서 먹는 것처럼 그들이 음식을 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점들도 사실 일부 뭐 상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워낙에 뭐 원자재 값이나 재료 값들, 그 원물 가격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일부러 엄청나게 폭리를 취하는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들도 사실 귀 기울여 필요는 있죠. 그러니까요. 두 분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일단 자릿세를 많이 받아버리면 상인들 입장에서는 또 가격을 올리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일부 지자체는 아예 가격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곳도 있다면서요.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 올해 여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는 여름에 해수욕장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파라솔하고 그 이제 평상이라고 하죠. 이제 자리를 이제 짐을 두고서 놀 수 있는 공간들을 대여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과거에는 해수욕장마다 이제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어디는 뭐 1시간에 5만 원씩 받는 곳도 있는가 하면 어디는 1, 2만 원도 있는데 올해는 제주도에서 이제 이거는 사실 법이라기보다는 이제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든 건데 뭐 파라솔은 2만 원 그리고 평상은 3만 원 이거는 제주도 내에 있는 모든 해수욕장에서 동일하게 통일된 가격으로 적용을 한다 이런 식으로 시행을 했고요. 이게 이제 반응이 나쁘진 않은 걸로 보이는데 그 일부 뭐 해수욕장에서는
나는 2만 원으로 알고 갔더니 여기서 3만 원 받더라. 이런 민원글이 좀 올라오긴 했으나 예. 제주도에서는 뭐 나름대로 괜찮은 시도였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한 가지 사례를 좀 조사해봤는데 그 우리 벚꽃 축제로 경남 진해 군항제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근데 진해에서는 보니까 삼진 아웃 제도를 도입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인들 같은 경우에 너무 바가지 요금으로 폭리를 취한다.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은 그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첫 번째는 경고를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도 시정이 안 되면은 해당 그 물건이나 음식을 팔지 못하게 조치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 안 된다. 세 번째는 이제 아예 그 축제에서 퇴출을 시키는 그런 식으로 이제 조치를 하고 있다고 해서 뭐 이 정도 단계적인 조치면은 상인이나 뭐 소비자나 또 뭐 여러 주체들이 좀 공감할 수 있는 정도의 조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요. 예. 근데 요즘에는 사실 SNS가 많이 발달해서 유튜버들이 바가지 요금 만약에 받으면 바로 영상으로 올리잖아요. 고발을 많이 하죠. 예. 이게 뭐 자정 노력도 필요하지만 또 상인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맞습니다. 예. 이게 요새는 이를테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소개해드렸던 내용도 결국은 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내용들이 이제 언론에서 기사화를 하면서 또 그것이 더 재확산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상이나 사진으로 내가 이런 일을 겪었다. 이게 과연 정당한 일이었냐라고 이제 공유하는 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식당이 어디냐 이런 것들이 알려지는 건 사실 어려운 일도 아니고요. 댓글만 봐도요. 그래서 상인들 입장에서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뭔가 자기들의 입장, 자기들의 상황이 이랬다라는 것들을 항변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일단은 그런 일이 있었다부터 알려지기 마련이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좀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아프니까 사장이다라는 그 사이트에 가보면 정말 또 우리 소비자분들 중에서 좀 과한 분들도 적지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세 번째 뉴스는 허남서 기자가 골라온 뉴스인데요. 네. 전기요금 차등제 논란이네요. 이게 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는데 자세한 내용 좀 전해주세요. 네, 전기요금 차등제 자체를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까지 전기요금은 전국이 사실상 똑같습니다. 근데 이게 좀 이상하게 생각할 부분이 있는 것이 서울에서는 직접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 장소가 없잖아요. 거의 없는데 그런데 이제 뭐 전남이나 아니면 강원도 이런 데서 이제 송전탑을 깔아서 전기를 끌어오는데 그런데 끌어오는 경기가 사실 전력 생산지에서 서울 집까지 오기까지 송전탑 깔아야지 그리고 송전탑 깔다 보면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주민들에게 보상을 하고 그래서 또 오는 길에 또 이 전선을 통해서 오는 길에 전력이 많이 손실이 됩니다. 이런 비용들을 고려하면은 서울의 전기요금이 그 생산지보다는 좀 높아야 되는 거 아니냐, 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어서 이제 이 전기요금을 지역마다 다르게 내자라는 게 전기요금 차등제인데 이게 이르면은 올해 하반기에 그러니까 지금 하반기가 됐는데 도매 전기요금에는 이게 반영될 수 있다. 도매 전기요금이라고 하면은 이제 가정용 전기요금하고는 다르게 전력거래소와 산업체가 직접적으로 거래하는 그 요금입니다. 거기에는 반영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게 지금 좀 논란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인가요? 전기요금 체계의 합리적 재조정이 필요하다라고 했네요.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전기요금도 전기 생산지에서 더 싸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송전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똑같은 가격을 내고 있다. 이것은 지방이 역차별을 당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전기요금 차등제에 좀 힘을 싣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서울에 사는 분들은 이제 더 전기요금을 더 많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울 안에서 특히 좀 반발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서울시 의원 중에 김규남 서울시 의원이 지난달이죠. 지난달에 그 서울시 본회의에서 이제 관련 자료를 공개한 게 좀 있습니다. 이 김규남 서울시 의원이 계산하기로는 서울 시민 같은 경우에 가구당 1년에 약 144만 원의 추가 전기요금 부담이 생긴다. 라고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서울 전체적으로 보면 5조 5천억 원 규모. 를 추가 지출하게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구체적인 숫자가 이렇게 한 가구당 144만 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준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서울 물가, 지방 물가 비교하면 사실 서울 물가가 조금 더 비싸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전기요금도 비싸지면 모든 다른 뭐 물가도 같이 오를 수 있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김규남 의원 같은 경우에는 또 거론한 부분이 서울
서울이 또 내는 세금이 서울 시민이 내는 세금이 전체 국세 중에 따지면 굉장히 큰 규모를 차지하지 않는가. 그리고 그것으로 이제 발전소도 짓고 하는 것인데 전기 요금마저 서울 시민이 더 많이 부담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논리를 좀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자체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서울에 발전소가 없는 것은 서울에 안 짓는 게 아니라 못 짓는 것이다. 왜냐하면 지리적 여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발전소를 지을 수 없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전기요금 차등으로 서울시에 더 많은 부담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언론을 통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이 전기를 생산하는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고충도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발전소도 있죠. 옆에 송전탑도 있죠. 그래서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주장들은 계속 있었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송전탑을 짓는 곳마다 굉장히 찬반 논란이 항상 뜨거웠던 그런 사례들이 있고요. 아무래도 그리고 또 산업단지를 어디다 짓느냐 항상 이게 문제가 되었는데 보통 산업단지가 수도권에 많이 밀집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산업단지가 이제 전력 생산을 하는 지방 가까이에 위치를 하면은 그게 더 좋지 않느냐라는 논리가 있었는데 항상 수도권이 승리를 하는 입지에서 그런 역사들이 좀 있어서 이 지역요금 차등제를 도입을 하면 저 산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를 더 가까운 곳에서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지방으로 이전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지방 균형 발전 이런 거 실현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 그런 측면은 좀 있습니다. 네, 전기요금 차등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해외는 어떻습니까? 네, 해외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사정이 좀 저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이제 각국이 뭐 재생에너지 발전 수준이나 그리고 뭐 지리적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는데요. 근데 최근의 사례들을 보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이 지역마다 이해관계가 다른 그 정치적 논란을 극복하지 못하고 선거를 의식해서 계속 미루는 그걸 또 도입했다가 취소하는 그런 양상을 보였던 나라가 있고요. 그리고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또 성공 사례로 꼽힙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전소가 집중된 북부 지역에서 이제 전기요금을 낮추면서 이제 오히려 산업단지들이 그 전기요금이 싼 북부로 이전하는 실제의 지방균형 발전 그런 효과를 일궈낸 그런 나라로 꼽히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좀 사정을 봐가면서 해야 되는 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전기요금 인상 관련해서도 선거 때만 되면 일단 보류하잖아요. 네, 지금 내년에 당장 지방선거가 있어서요. 이게 굉장히 화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겠네요. 현실화될 가능성도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잘 들었습니다. 박종규 기자가 가져온 네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관사 재테크 한강뷰 놀러가는 군인들이라는 제목으로 가져왔는데요. 이게 뭐예요? 근무지가 바뀌면 기존에 살던 관사를 군인들이 비워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기존에 살던 관사에서 버티면서 이제 소위 페널티까지 내면서까지 나가지 않는 이 군인 가족들이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군인들이 왜 관사에서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이제 이 소식은 지금 어제부터 좀 보도가 되고 있는 내용은 의원실에서 관련된 자료를 좀 기자들에게 배포하면서 기사화가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이제 모든 관사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기보다는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입지가 좋은 관사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거주하시는 군인 가족들은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생활 여건이나 교육 여건 때문에 그런 것들이 워낙 유리하기 때문에 이제 군인 뭐 아버지 혹은 어머니 군인의 이제 근무제가 바뀌더라도 나가지 않고 조금 더 여기서 자녀 교육을 한다든가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제 군대 같은 경우에는 2년 정도 근무하고 또 다른 근무지로 가게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새로 오는 또 군인들은 그 관세에 머물러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악순환의 반복이긴 한데요. 기존에 살던 군인 가족이 관사를 비워줘야 이 지역으로 새로 부임해온 군인들이 또 관사에 입주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나가지 않게 되면 새로 부임하는 가족들이 또 입주할 공간이 줄어들면서 대기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대기자들이 늘어나는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작년 뭐 국감 시즌에 한 1년 전쯤에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이제 육군 간부들 중에 관사를 들어가지 못해서 대기 중인 인원들도 한 2,000여 명 된다. 뭐 이런 문제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관사가 지금 이렇게
때에 맞춰서 새로 들어가고 빠지고 새로 들어가고 빠지고 하는 것들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들을 좀 지적한 자료인 것 같습니다. 네, 벌금이 얼마기에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벌금이라고 하긴 좀 애매하고요. 그러니까 정확한 이제 용어는 퇴거 지연 관리비라고 하는데 관사니까 이제 주거비가 들지 않고 거주를 하다가 정해진 시점에 나가지 않으면 퇴거 지연 관리비 명목으로 페널티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번에 좀 보도에서 많이 문제가 된 용산 관사의 경우에는 30평대 기준으로 한 달에 16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적은 돈은 결코 아닌데요. 용산 주변에 있는 다른 아파트의 월세와 비교하면은 더 저렴한 수준이라는 거죠. 그럼 민간 아파트의 월세를 그만큼 내고 거주하는 것보다 이제 차라리 퇴거 지연 관리비를 내면서 여기 머무르는 것이 최대한 머무르는 것이 유리한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 시간이 좀 다 됐습니다. 허준보감, 경향신문 허나솔 기자, 헤럴드 경제 박중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